서비칼 목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겁니다. 목 쪽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세 가지 포인트가 갑니다. 1번, 2번, 3번인데 흉쇄 유돌근, 사각근, 두피 세 개의 포인트에 먼저 기준을 줍니다. 흉쇄 유돌근, 사각근, 두피. 이 중에 사각근이라는 곳에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설명할 건데 목 옆에 여기 보게 되면 쇄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클라비클. 쇄골뼈가 요 쇄골이 천돌이라고 해도 흉골 라인에서부터 견갑골이 만나는 포인트까지 갑니다. 남자는 정확하게 유두에서 쫙 올라가면 쇄골의 반이 딱 만나요. 그죠? 근데 여자는 유두 기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이 여성분들이 많아요. 중년 여성 이후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준은 쇄골뼈의 반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쇄골뼈의 반을 잡으면 그 바로 위가 딱 올라가면 잡히는 데가 상완신경총이 잡혀요. 그래서 바로 앞쪽은 전사각근, 그 뒤에는 중사각근입니다. 사각근이 세 개라고 표현해요.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이라고 얘기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얘는 취급 안 합니다. 그리고 수기적으로 볼 때는 후사각근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각근은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만 위주로 보게 되는데 여기에 신경이 딱 내려가요. 팔로 내려가서 요 밑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요 팔로 내려가는데 요 밑에 쇄골 하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요 밑에 소흉근이라는 근육 밑으로 상완신경총이 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신경이 이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하나만. 네. 자, 쇄골의 요 반을 잘라서 위에 올라가면 요것이 상완신경총이 나옵니다. 상완신경총이 요 신경 레벨이 팔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이에요. 여기에 요 가운데를 근복이라 불러요. 사각근 근복. 여기 뚫고 나오는 신경이 3개입니다. 지금부터 잘 알으셔야지 이따가 저한테 혼나지 않습니다. 1번 견갑 상신경이 나와요. 두 번째 견갑 배신경이 나와요. 세 번째 장흉신경이 나옵니다. 견갑 상신경은 극상근, 극하근. 견갑 배신경은 견갑 거근, 능형근. 장흉신경은 전거근입니다. 얘네가 나오는데 요 신경이 3개가 요 틈으로 1, 2, 3가 나와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레벨이 약간 중앙 쪽으로 나오는 신경 중에 하나가 미주신경이 내려와요. 미주신경. 요 미주신경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뇌관에서 연술한 부분에서 나와서 이 중앙 부분을 통과해서 내려가면서 횡격막에 구멍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맥, 정맥, 하나는 식도로 가 있어요. 식도. 요로 미주신경이 식도를 통해서 같이 내려가요. 자, 미주신경은 모든 장기를 다 관여합니다. 그래서 원래 뿌리가 내장기를 관여하죠. 흉추 3번은 폐, 흉추 4번은 심포, 흉추 5번은 심장, 흉추 9번은 간, 흉추 12번은 위. 이렇게 하나하나가 내장기를 관여한다고 하지만 진짜 신경 레벨은 어디서 오냐면 이 뇌에서부터 직접 관여하는 미주신경이 나와서 모든 걸 관여하는데 어떻게? 식도를 통과한다. 옆에 식도폐. 그래서 횡격막을 통과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식도 옆을 그 구멍을 통해서 같이 내려가면서 내장기를 관여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그러면 사각근 옆에 미주신경, 그 다음에 요 3개의 신경 말고 또 뭐가 지나냐면 횡격막을 지배하는 횡격신경이라는 게 지나가요. 횡격신경. 요 횡격신경은 횡격막을 지배하는데 내려오면서 어떻게 지나가냐면 심장을 거쳐서 내려가요. 결국
횡격막을 지배하는데 심장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심장이라는 거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평생 몇 번을 뛰라는 코드가 입력이 돼 있어요. 심장에는. 그래서 심장은 무조건 그것만큼 움직여야 돼요. 근데요, 이 심장이 어디에 있냐면 횡격막 위에 붙어 있어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횡격막이 있는데 횡격막이 요 위에 심장이 어떤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요. 그 가죽 주머니가 횡격막에 아예 붙어 있다고요. 거기에 심장이 그 가죽 주머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에서 내려온 그 횡격막을 지배하는 신경이 심장을 컨트롤하면서 횡격막을 지배해요. 자, 그래서 여기 옆을 지나가는 신경이 일단은 뭐뭐 있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견갑상신경, 견갑배신경, 장형신경, 미주신경, 횡격신경이 요 옆을 지나간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대부분의 모든 문제는 목 쪽의 기운과 어깨와 상지와 전격은 이쪽 라인을 다 컨트롤합니다. 그죠? 횡격막은 몸에서 호흡을 주관하지만 이 횡격막이라는 근육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폐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폐가 움직여야지 호흡이 되잖아요. 이 폐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횡격막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횡격막이 움직여주면 폐를 자극을 주면서 호흡을 시키고 심장이 혼자 뛰던 애를 횡격막이 받쳐서 움직이면서 마치 하이브리드 카, 전기로 일정한 기간을 휘발유 대신에 움직이듯이 심장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심장이 6번을 뛸 게 횡격막이 같이 움직여주게 되면 4번만 움직여도 된다는 거죠. 평생 움직여야 될 심장의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움직일 수 있는 게 횡격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횡격막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는 요 심장과의 요 관계가 목에서 연관되는데 그 신경 레벨이 심장과 횡격막을 같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좀 이따가 제가 수기할 때 사각근 라인을 풀 때, 좌우를 풀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이거 하도 보여줬어요. 이 사장님 보면 또 고마울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쪽 인터넷에 너무 많이 뜨길래 이분 하나 사가지고 사장님한테 전화해봤어요. 이게 22,000원밖에 안 해요. 우리 옛날에 물리치료실에 EST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신경 찍는 게요. 건전지 1.5V짜리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50만 원 했던 말인다 했는데 왜 22,000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만들었는데 중국에서 카피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만드는 거 포기하고 오히려 전량 수입을 해서 팔고 있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너무 불쌍해. 그래서 그 사장님이 교수님 좀 많이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사세요. 진짜 좋아. 자기 혼자 공부할 때. 응? 그래서 제가 수업용 교재로 몇 개 사놨으니까 혹시 필요하면 여기서 사도 되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직접 사셔도 돼요. 이거는 이 사장님 불쌍한 사람이더라고. 진짜 왜요? 이 가격에 못 만들어요. 그리고 건전지 1.5V에 보세요. 제가 사각근 내볼게요. 제가 하도 많은 영상에서 찍으면서 교군도 보여주고 해서 제가 사각근 라인을 두면 팔 쪽에 사각근 상완신경 쪽 지금 횡격막 건드렸어요. 횡격막 움직입니다. 지금 횡격막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여기 건드리면 전격은 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건드리면 내장기로 다 내려가요. 요 레벨에 다 있다고요. 신경 레벨이. 여기서 그래서 팔 쪽의 문제, 팔의 부종, 팔의 문제, 손의 문제, 팔의 저림 전부 다 손을 푸는 게 아니고 요 사각근을 건드려야 되는 신경 레벨 쪽으로든요. 이렇게. 제가 이걸로 계속 보여줬던 것 중 하나잖아요. 알륜근, 얼굴의 문제, 구륜근 별로 움직이지 않는데 교근을 움직이면 왜? 안면신경하고 3차 신경이 교근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의 치료 포인트는 교근이고
이 상지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각근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 이 애들의 모든 뿌리가 어디냐면 경추 5번이라는 얘기예요. 경추 5번. 5번이라는 포인트를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오늘도 5번을 강조할 겁니다. 자, 목을 그려볼게요. C자입니다. C자 커브에서 가장 정점이 경추 4번입니다. 목표 4번표예요.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 목은 C자입니다. 태어날 때는 일제 맨 처음에 수정이 됐을 때, 정자난자가 수정이 됐을 때 처음에 입하고 항문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있다가 구부러지고 있죠. 구부러져서 아이가 있다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아이가 펴집니다. 처음으로 펴져서 태어요. 이때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온도가 37.5도로 태어나요. 아이 온도가. 그래서 빨리 싸줘야 돼요. 온도가 정상 체온보다 더 높기 때문에 아이가 왜 높을까요? 이기라고. 싸워서 면역력을 이기라고 정상 체온보다 높게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똘똘 말아서 펴놓습니다. 아예 구부려져 있어야 될 몸을 펴놓으면 목을 있다가 아이가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정상 체온으로 떨어집니다. 적응하고 면역력을 이기고 초유가 들어가고 몸에서 이기게끔 해주면 얘는 떨어지고 초유 에너지로 버티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가. 그러다가 36.5도가 되고 아이가 이제 뒤집고 나서 고개를 듭니다. 이제 C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요때 목의 뒤에서는 두판상근이 작동하고 앞에서는 흉쇄유돌근하고 사각근이 작동한다라고 제가 강의에 되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C자가 딱 형성되면 무게중심이 4번이 딱 잡혀요. 그리고 목의 문제는 주로 5번뼈하고 6번에서 질환이 옵니다. 목 디스크 이런 질환. 목에 극돌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극돌기가 내려오는데 갈라지다가 이게 좀 틀린데요. 5번에서부터 하나로 내다가 5번부터 두 개로 갈라집니다. 뼈가 5번에 갈라져 있어요. 왜? 많이 부착될 부위가 많아서 5번에는 뒤에 극돌기가 갈라진다고. 그래서 목에서 질환이 오는 거는 5번과 6번입니다. 자, 목은 7개입니다. 4, 3, 2, 1입니다. 1번과 2번은 우리는 상경추라고 부릅니다. 3번에서 5번은 횡격막을 지배합니다. 5번과 7번은 전교근을 지배하는 장용신경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목은 그 기준이 5번과 6번과 요 사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경추 부분입니다. 상경추. 경추 1번과 2번을 어퍼서비칼이라 불러요. 외국에는 미국에나 외국 쪽에는 저 뒤져봤던 이런 이름을 학회가 아니 병원이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상경추과가 있어요. 상경추 통해서 뭐를 지배하나 봤더니 몸의 체형, 내장기 질환. 왜? 요 상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6가지의 문제가 이거 제가 정리한 거니까 1번 뇌압이 올라가요. 얘가 틀어지면 2번 혈압이 올라가요. 3번 림프순환이 안 돼요. 4번 뇌에서 내려가는 640만 조의 뇌신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요. 5번 요 상경추 부분에 뇌관이라고 해서 브레인스템 뇌가요 이렇게 됩니다. 척수가 딱 시작하는 여기에 바로 뇌가 있어요. 요게 뇌관이에요. 요 안에 연수가 들어있어요. 연수에서 미주신경이 나와요. 뇌관 위에는 변연계라는 뇌가 있어요. 얘는 감정의 뇌라고 얘기했어요. 욕구를 충족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추글추글추글하는 대뇌 피질이라고 했죠. 뇌관 여기에서 640만 조의 뇌신경이 흘러가는 게 원활하지 않아. 그리고 5번째 미주신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아서 내장기의 활동과 능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요거 알파파의 파장. 알파파라는 파장이 나올 때 내 몸에서는 스스로 리셋시키고 치료하는 기능이 일어나야 되는데 상경추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알파파의 파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목을 잘 풀어준다는 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극상근, 극하근, 어깨의 문제, 팔의 문제, 호흡의 문제, 횡격막의 문제, 심장의 문제, 소화기의 문제, 내장기의 문제 모든 게 다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목과 상경추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소라식, 흉추 교정이 들어갑니다. 아마도 제가 등짝혁명이라는 식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보신 적 있나요? 유튜브에도 있나요? 등짝혁명을 강조할 때 뭐라 했냐면 소라식과 룸바, 서비칼, 소라식, 룸바, 그 다음에 세크럼, 꼬리뼈 라인, 흉추와 요추 부분에서는 교감신경의 에너지가 컨트롤되고 목과 꼬리뼈에서는 부교감의 에너지가 컨트롤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감의 에너지는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액션이 있고 뭔가 만들어내는 거고 부교감의 에너지는 쉬고 뭔가를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에너지예요. 인체 모든 근육이 교감의 에너지가 다 작동할 때 오직 승모근이한 근육만은 부교감의 에너지를 작동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공부하는데 어깨야 왜? 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배하는 게 뇌신경 11번이 지배해요. 부신경, 액세서리 너브라는 부신경이 지배해요. 흉쇄이돌근도 뇌신경이 지배합니다. 결국 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자꾸 리셋시키고 쉬게끔 만들고 싶은데 요 흉추하고 요추는 뭔가를 액션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교감신경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입니까? 부교감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신원범은 스스로가 교감신경적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조은경 씨는 부교감입니까? 교감입니까? 반반이에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 연세에 그래도 교감적 에너지를 많이 가지신 분이에요. 그치. 아마 부교감 신경을 많이 했으면 지금쯤 경로당에 앉아가지고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500원 잃었다고 집에 와서 이불 쓰고 울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능력을 만드는 교감적 에너지가 많은, 특히 흉추에는 모든 내장기의 뿌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중요한 대내장 신경줄기라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겁니다. 각자가 내장기도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흉추 5번과 9번은 내장기의 뿌리가 모여 있습니다. 그게 가운데가 여자들 브레이저 라인, 흉추 7번 라인이 대내장 신경줄기의 중심적 뿌리입니다. 그래서 흉추 부위를 푼다는 것은 장부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소라식 교정을 통해서 흉추의 소통을 시켜가면서 내장기의 교감적 에너지를 올릴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악관절, 얼굴의 문제부터 전체적으로 풀어갈 겁니다. 너무 재밌는 수업이에요. 아마 이것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면 한 학기 내내 합니다. 저를 대학원에서 만나려면 60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학원에서 저한테 만나면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만 원에 모셨습니다. 네. 오늘 한번 만 원의 값어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수업을 통해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이기를 통해서 목을 풀고 사각근, 흉쇄돌근, 두피를 풀면서 전체를 풀어갈 겁니다. 요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그냥 유튜브에서 보시고 실기 영상만 이따가 여러분들만 공유하게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통해서 생략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지고 만질 때 내가 왜 만지는지 여기를 좋아지게 하는 원리가 뭔지를 생각을 하고 만지면 고객의 몸은 반드시 좋아져요. 그리고 내가 만질 때 왜 만지는지 알고 만나면 자신감이라는 것도 생기고 일이 재밌는데, 이거는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대충 만져서 일한다는 거는요, 이거는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는 것밖에 안 돼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고동어처럼 팔딱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 있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적으로도 그 기운의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 교수님 만나고 오면 힘이 나는데 왜 나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센 에너지를 주려고 자꾸 파닥파닥거리죠. 왜? 팔딱 거려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공부도 그래요. 책을 펴놓고 오늘 제 얘기를 가지고 해부생리학책을 딱 펴서 횡격막하고 심장하고 신경 레벨을 딱 보게 되면 목에서 신경 내려오는 게 보이고 횡격막으로 신경 내려가는 게 보이고 이 그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저 세 개의 신경과
이거의 그림이 정리가 되면 어디를 풀어야 되는구나. 사람이 횡격막을 움직이면 650개의 근육이 움직이고 정맥순환이 일어나고 치유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항상 목을 먼저 풀어야 되겠다. 수기요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할애해야 되지? 목을 풀어야 돼. 그리고 복부를 풀어서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에 상지의 쇄골뼈, 그리고 요추 1번, 종아리, 승산, 이 부분이 결국 치료의 핵심이구나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새로울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원래 저 길에 꽃이 있었어? 라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해요. 근데 늘 있었었거든요. 그러나 그날 그 꽃이 보이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요 설명했던 거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라 굳이 새롭지 않아. 그런데 오늘 새롭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상식이 되어버리는 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얘기했듯이 지식이 상식이 되면 그때부터는 완성이 됩니다. 되게 멋있지 않나요? 네. 자, 일단 이렇게 이론 정리는 끝내고 오늘 이 범위 안에서 제가 여러분과 실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영상 일단 끄고 제가 점심시간에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네.